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에서부터 81쪽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배웠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또 많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이후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어때요?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현재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부족하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하면이 아니고 일자리가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한 주택 부족, 그래서 주택 문제, 또 교통체 증가,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교통 문제, 수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범죄, 실업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 기반 시설은 도시 주민들의 생활 및 도시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시설을 말합니다. 도로라든가 시장, 상하수도, 대중교통, 병원, 학교, 폐기물, 주차장, 재활용 시설 등 여러 시설 등이 말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또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어때요? 그만큼의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새벽 인력 시장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제 난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자기 일이 생기게 되면 일자리로 가고 일을 못 찾으면 집으로 가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새벽 인력 시장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나온다든가 주택 부족 문제가 나온다든가 불량 주택 등의 또 주택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영등포 쪽방촌의 모습입니다. 쪽방촌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쪽방 아주 작은 방이죠. 여기서 TV 있고 잠자고 여기서 이제 먹는 거 해결하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여름에는 여기다 선풍기 한 대 놓고 너무 이제 덥고 여튼 열악한 이제 주거 환경 속에서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교통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교통 문제가 좀 나오죠. 도심은 어때요? 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로 외곽 지역에 주거 지역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아무래도 교통체증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이라든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얼음이란가요? 눈? 아닙니다. 뭐예요? 거품이죠. 거품. 얼마나 수질이 오염됐으면 하천에 거품이 세제 같은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이건 지금 교통도 체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나 또 범죄, 실업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문제도 심화되기도 하는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어때요? 해결하려면 정부는 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산하거나 라고 했죠. 일부를 분산하는 것, 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위성도시라고 했죠. 대도시의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게 위성도시였잖아요. 그죠? 대도시에 또한 인구 집중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공업,
을 분산시킨다든가 주거기능, 그다음 과천의 행정, 성남시는 서울시의 철거민의 집단 주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분당, 산본, 평촌, 중동 이러한 것도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 도시가 있고 또 지방 도시를 육성해서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 도시가 이제 더더욱 좀 육성을 다해서 지방에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현재 지금 지방은 지역 소멸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의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 정착 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에서 지역 출신의 할당 비율을 좀 올리는 정책을 한다든가, 그러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귀농하는 분이라든가 기촌하는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일자리 창출을 시킨다든가, 결혼, 출산, 보육, 고령화 대응, 주택 등 여러 인구 유입을 위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여러 정책으로 유도해서 정부가 도시 문제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 또한 도시 기반 시설도 확충해야 되겠고, 환경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또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도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보편적 권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교과서 112쪽에서부터 115쪽에 다시 배우게 될 건데, 그 권리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이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배우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도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만 하냐? 아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다 보면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도 배웠지만 정말 개인주의의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간소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소외는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체가 못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어때요? 공장에서 계속 나사만 조이는 일을 하다가 이제 나사랑 비슷한 모습, 모양, 둥근 모양의 물체만 본다면 나사로 인식을 해서 막 조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죠. 인간의 일이 이렇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주체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사람이지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이제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닌 도구화 되는 것. 인간의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우받기보다는 기능인으로서 취급돼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즉 인간이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인간 소외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가 여러 과학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편해졌죠. 그리고 개인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남의 일에는 어때요? 간섭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정신적인 유대라든가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어때요? 인간 소외 문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고독사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뉴스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고, 몇 달 직장이 없고 몸이 아팠는데 모녀 셋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 이런 것들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소외 문제가 현대 우리 도시적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무관심 속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면서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 개개인도 어때요?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배려하면서 양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대할 때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진심을 다하고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정신적 유대를 중요시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더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정부의 차원하고 개인적인 차원을 한번 나눠서 볼 건데요.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으로서는 이게 대전시에서 일주일 평일 중에 하루를 승용차를 이렇게 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승용차 요일제도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학교 옥상의 녹지라든가 습지를 조성해서 도시 내에 생태계를 복원하자. 그래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있고요. 서울도 중랑구에서 마을 공동체를 해가지고 나눔 장터, 육아, 품앗이 등을 운영하면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개인적 차원으로서는 이렇게 오후 7시 30분까지는 주차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어때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 이럴 때 어때요? 정이 흐르는 정말 화목한 이해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에 교통체증도 피할 수 있고 또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또한 해결점이 없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사회적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79쪽 여러분 보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따른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나 다라 마의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접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옆집에 사는 분이시네. 같은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까? 아니야. 어차피 곧 이사를 할 건데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가에 대한 거, 나, 다라, 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서 여기 교과서하고 수업 일기에 같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현대사회의 익명성이에요. 나랑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익명으로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도시인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차원에서는 어떤 해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보시고 나는 여러분 뭐예요?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어때요? 이제 뭐 공동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배려가 부족하다든가 또한 그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에서 이제 좀 해결 방안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는 어때요? 이제 남의 집 앞에 왜 차를 세웠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잠깐 좀 다녀오는 것도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자동차 수가 너무 많고 통행량이 많다 보니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 일단 한번 봐보시고 라는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도시의 대기 오염의 지금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 이제 오염 물질을 규제한다든가 뭐 어떤 법규를 마련한다든가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승용차 요일제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마 같은 경우도 차가 지금 너무 많게 교통 체증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뭐 자동차가 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으로서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0쪽에 울산 시민의 하루를 찾아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태화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서 배웠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태화강을 품은 울산은 1960년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던 1962년에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광역시로 승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중앙학 공업 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때 잠깐 배워서 아실 겁니다. 울산시의 어제 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수는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런데 가구수, 세대상 인구수는 어때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구수는 많은데 세대당 인구가 적다는 것은 핵가족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945년에 그러니 항공사진이고 2015년에 항공사진이에요. 1975년에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울산대교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 더 편리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항공사진이 굉장히 산업화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로 나타난 생태 환경 변화. 울산 연안에 이게 75년의 신문인데요.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서 바다를 오염해서 인근 바다의 물고기가 기형 물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됐어요. 여기 언제냐면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4, 5급수의 폐수가 흐르는 죽음의 땅이 이제 여러 태화강 생태 회복 프로젝트의 그런 일환으로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정말 생명의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산업별 인구도 보니까 1970년에는 1차, 2차, 3차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됐다면 2014년에는 이제 어때요? 3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2차 산업의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리고 2차 산업,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거의 1.3%밖에 안 된 상황이고, 주택 유형도 1979년 이전에는 어때요? 여기 단독주택이 거의 주였다면 2020년에는 아파트 및 여러 공동주택이 많은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수출액도 이렇게 이제 변화된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1960년대 울산의 하루에 68년에 어떤 일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벼를 수확하러 나가는 어른들과 아침을 먹어라 라고 하고, 이제 모내기 한다고 이제 품앗이 하러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엊그저였는데 벌써 이제 수확하러 가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 품앗이 잔치 이름이 어때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오후에 어머니랑 시장에 갔는데 공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더라. 그리고 아파트도 생기고 또 타지에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태화강을 보니까 공업 폐수가 많이 흘러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도착하니 그때 형이 자동차의 회사의 신입사원이 됐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점점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울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료 1번과 2번을 참고해서 1960년대 울산 시민의 삶을 4가지의 항목이 들어가게끔 여러분이 문장으로서 완성을 해서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울산의 하루 모습 상상의 일기를 쓰셔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업 일기에도 꼭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2강 때 상강 예습 내용으로 도시 문제를 올려놨죠. 영상을. 그리고 이번 강의에 층간소음 영상과 울산의 변화에 대한 영상이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보시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